여러분, 저는 오늘 치과 의사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폭탄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임플란트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35년차 치과 의사 김민준입니다. 제가 3년 전까지는 환자들에게 수백만 원짜리 임플란트를 권했는데 이제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10명 중 9명이 모르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3개월 전자분에 잇몸이 완전히 녹아내려서 임플란트 3개가 필요했어요. 450만 원 정도 드실 거예요라고 했죠. 그때 제가 혹시 이것도 함께 해보세요라고 가볍게 말씀드린 5,000원짜리가 있었어요. 어제 그분이 다시 오셨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녹아내렸던 잇몸이 완전히 되살아나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매일 했어요. 450만 원 임플란트보다 5,000원이 더 강력했던 거예요.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자세히 알려드릴 그 방법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단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10명 중 9명이 말이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잇몸과 치아가 튼튼해져서 가족들과 맛있는 걸 먹는 날이 3배는 더 많아질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세요. 혹시 임플란트 해야 한다고 들어본 적 있다면 댓글로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 5,000원의 정체를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잇몸병이 무서운 병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나요? 대부분 그냥이 아픈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잇몸병은 조용한 살인자예요. 제가 35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뭔지 아세요? 잇몸병을 그냥 투셨다가 큰 병에 걸리는 분들이었어요. 어르신 10명 중 8명이 잇몸병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중 절반은 자신이 잇몸병인 줄도 모르세요.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어가시다가 결국 큰 대가를 치르게 되죠. 잇몸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씀드릴. 먼저 당뇨병. 잇몸병 있는 분은 당뇨 걸릴 확률이 2배예요. 그다음 심장병. 잇몸 세균이 혈관을 타고 심장까지 가요. 실제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들의 심장에서 잇몸 세균이 나왔어요. 치매도 마찬가지예요. 잇몸 세균이 뇌까지 올라가서 뇌를 망가뜨려요. 잇몸병 있으면 치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아져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뇌졸중, 폐렴, 심지어 암까지 잇몸 하나 때문에 온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게 조용히 진행된다는 거예요. 아파서 이상하다 할 때는 이미 늦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간절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다행히 해결책이 있어요.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5,000원짜리예요. 약국에서 클로헥시인 성분 구간 가을액 주세요라고 하시면 돼요. 네, 바로 이거예요. 그냥 가글액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의약품이에요. 우리가 잇몸 수술 후에 처방하는 진짜 약이거든요. 클로르시딘이라는 성분이 잇몸병의 주범인 세균을 99%까지 죽여버려요. 99%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입안에 있는 나쁜 세균을 거의 다 없앤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 사서 아무렇게나 쓰면 효과가 반도 안 나와요.
정확한 방법을 알아야 해요. 지금부터 5가지 핵심 비법을 알려 드릴 건데 특히 마지막 5번째, 칫솔 혁명은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걸 모르면 아무리 좋은 가을액도 소용 없거든요.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황금 시간 법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비법을 알려 드릴까? 바로 황금 시간 법칙입니다. 여러분, 언제 각을 하세요? 양치하고 바로 하시죠? 이게 가장 큰 실수예요. 제가 35년 동안 환자들을 봤는데 가글을 잘못된 시간에 하시는 분이 10명 중 9명이에요. 그러니까 효과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죠.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 거. 치약 성분이 가을 효과를 떨어뜨려요. 치약에는 계면 활성제라는 게 들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거품나게 하는 성분이죠. 이 성분이 입안에 남아있으면 가을 성분과 싸워요. 마치 2명의 청소부가 같은 방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청소하는 것과 같아요. 결국 청소가 제대로 안 되죠. 그럼 언제 해야 할까요? 정답은 잠자리 들기 바로 전입니다. 양치하고 최소 30분 지나서 하세요. 아니면 양치는 저녁 7시에 하고 가글은 밤 10시에 하세요. 왜 잠자기 전일까요? 밤에 자는 동안이 세균들이 가장 설치는 시간이에요. 침이 안 나와서 입안이 마르거든요. 세균들한테는 천국 같은 환경이죠. 이때 강력한 방어막을 쳐 주는 거예요. 실제로 부산에 사시는 72세 김순자 할머니가 있었어요. 20년 동안 잇몸에서 피가 났는데 양치 직후에 각을 하셨거든요. 효과가 거의 없었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잠자기 전에 하시니까 일주일 만에 피가 멈췄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생님, 20년간 고생한 게 일주일 만에 끝났어요. 이게 시간만 바꾼 건데 이렇게 달라져요? 바로 황금 시간의 힘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각을 하는 방법도 중요해요. 대부분 입에 넣고 바로 뱉어내시는데 이러면 안 돼요. 최소 1분은 머금고 계셔야 해요. 1분이 길게 느껴지시죠? 시계 보면서 해 보세요. 처음엔 30초도 힘들어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하시면 1분이 금방 지나가요. 1분 동안 가을 성분이 입안 구석구석까지 들어가서 세균을 잡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각을 후에는 물로 헹구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각을 맛이 좀 써서 물로 헹구시는데 이러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요. 박을 성분이 밤새 입안에 남아있어야 세균과 싸울 수 있거든요. 서울에 사시는 68세 박철수 할아버지도 똑같은 실수를 하셨어요. 각을 하고 나서 습관적으로 물로 헹구셨던 거죠. 한 달 동안 했는데도 효과가 별로 없어서 제게 오셨어요. 제가 가을 후에 물로 헹구지 마세요라고 했더니 그 다음 주부터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정리해 드릴 겸 황금 시간 법칙은 이거예요. 양치 후 30분 지나서 잠자리 들기 바로 전에 1분 동안 머금고 물로 헹구지 않기 네 가지만 지키면 돼요. 하지만 아직 네 가지 비법이 더 남았어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축연 비법은 정말 놀라실 거예요. 소금물보다 10배는 효과가 좋거든요. 두 번째 비법 주연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잇몸 안 좋으시면 소금물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잘못하면 오히려 잇몸을 상처낼 수 있어요.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소금물 대신 죽염을 쓰세요. 죽염은 일반 소금과 완전 달라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 거. 일반 소금은 바닷물을 그냥 말린 거예요. 하지만 죽염은 대나무 통에 소금을 넣고 1000도가 넘는 불에서 9번 구워낸 거죠. 이 과정에서 소금 속 독성은 다 없어지고 몸에 좋은 미네랄만 남아요. 칼슘, 칼륨, 마그네슘 같은 성분들이 잇몸 염증을 확실히 가라앉혀줍니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요. 양치할 때 치약 짜고 그 위에 추염 가루를 콩아 1 크기만 묻혀서 닦아보세요.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요. 주염이 아무리 좋아도 너무 많으면 잇몸에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닦는 방법도 중요해요. 빡빡 문지르지 마세요. 잇몸 마사지 하듯이 부드럽게 닦는 게 포인트예요. 마치 아기 얼굴을 만지듯이 살살해주세요. 실제로 대구에 사시는 69세 이영희 할머니가 있었어요. 15년 동안 소금물로 각을 하셨는데 잇몸이 계속 아프다고 오셨어요. 보니까 일반 소금을 너무 진하게 타서 쓰셨더라고요. 잇몸이 오히려 더 상해 있었어요. 제가 죽염으로 바꿔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양도 확 줄이고 부드럽게 닦으라고 알려드렸죠. 2주 뒤에 오신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선생님, 15년 동안 아팠던 게 이렇게 좋아질 수 있어요? 하시면서요. 주염의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일반 소금보다 염증 억제 효과가 10배예요. 실제 연구에서도 증명됐어요. 대학 병원에서 잇몸 염증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는데 주염 쓴 그룹이 일반 소금 쓴 그룹보다 훨씬 빨리 나왔어요. 특히 잇몸에서 피나는 분들한테 효과가 좋아요. 창원에 사시는 74세 박만식 할아버지도 양치할 때마다 피가 났는데 죽염 양치를 시작하고 나서 사흘 만에 피가 멈췄어요. 할아버지가 이게 정말 소금이야?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죽염은 어디서 사느냐도 중요해요. 마트에서 파는 건 진짜 죽염이 아닐 수 있어요. 한의원이나 건강식품점에서 파는 구의 죽염을 사세요. 조금 비싸지만 효과는 확실해요. 500g에 2만 원 정도 하는데 6개월은 쓸 수 있어요. 사용법 정리해 드릴게요. 치약에 죽염 가루 조금 묻혀서 잇몸 마사지하듯 부드럽게 닦고 하루 2번이면 충분해요. 너무 자주 하면 안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릴게요. 주염 양치 후에는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로 헹구세요. 찬물은 잇몸을 수축시켜서 주염 성분이 잘 안 들어가요. 미지근한 물이 잇몸 혈관을 열어줘서 좋은 성분이 더 잘 흡수돼요. 하지만 축염만으로는 부족해요. 이제 알려드릴 세 번째 비법. 3분 잇몸 근력 운동이 정말 중요해요. 이걸 모르면 죽염 효과도 반으로 줄어들거든요. 세 번째 비법 3분 잇몸 근력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몸 건강하려면 운동하잖아요. 잇몸도 똑같아요. 혈액 순환이 잘 되어야 튼튼해져요. 그런데 대부분 잇몸 운동이 있다는 것도 모르세요. 잇몸이 약해질까요? 나이가 들면서 잇몸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요. 마치 호수에 때가 끼어서 물이 잘 안 나오는 것과 같아요. 혈액이 잘 안 가니까 잇몸이 영양 부족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빨갛게 붓고 피가 나는 거예요. 해결책은 간단해요. 잇몸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면 돼요. 제가 환자들한테 알려주는 초간단 운동법을 보여드릴게요. 정말 쉬워요. 깨끗한
검지 손가락으로 잇몸 바깥쪽을 꾹 누르세요. 아프지 않을 정도로만 누르면 돼요. 그 상태에서 손가락을 톡하고 튕겨주세요. 마치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것처럼 가볍게 튕기는 거예요. 윗잇몸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까지 한 번씩 튕겨 주세요. 그 다음 아래 뒷몸도 똑같이 해주세요. 전체 하는데 3분 정도 걸려요. 텔레비전 보시면서 해도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해도 좋아요. 이 간단한 자극이 잇몸 혈액순환을 확게 만들어요. 마치 마사지 샵에서 받는 마사지처럼 혈관이 넓어지면서 피가 잘 통하게 돼요. 그러면 잇몸이 스스로 회복할 힘을 얻게 되죠. 실제로 울산에 사시는 71세 최갑순 할머니가 있었어요. 잇몸이 너무 약해서 사과도 못 드셨어요. 병원에서는 임플란트 하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무서워서 못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운동을 알려드렸어요. 할머니가 처음에는 이런 걸로 될까요? 라고 의심하셨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3부씩 꾸준히 하셨어요. 한 달 뒤에 오신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잇몸색이 완전 달라져 있었거든요. 분홍색 건강한 잇몸으로 바뀌어 있었고 사과도 드실 수 있게 됐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선생님이 운동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손가락 하나로 이런 기적이 일어나네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운동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손가락을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돼요. 잇몸이 다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손톱으로 누르면 절대 안 돼요. 반드시 손가락 끝차 해요.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하시면 익숙해져요. 마치 양치질이 습관이 된 것처럼 자연스러워져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효과가 없어요. 광주에 사시는 66세 김철로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귀찮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부인분이 옆에서 계속 챙겨주셔서 한 달간 꾸준히 하셨어요. 그랬더니 20년 동안 흔들리던 앞니가 단단해졌어요. 할아버지가 이게 정말 운동이야? 이렇게 쉬운데 효과가 이래? 라고 신기해 하셨어요. 그렇죠. 운동이라고 해서 꼭 힘들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잇몸한테는 이 정도 자극만으로도 충분해요. 운동 효과를 높이는 비법도 있어요. 잇몸 운동 전에 따뜻한 물로 입을 헹궈주세요. 그러면 잇몸 혈관이 미리 열려서 운동 효과가 더 좋아져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하루에 언제 하느냐도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하시면 완벽해요. 아침에는 하루 종일 잇몸에 활력을 주고 저녁에는 밤사이 회복을 도와줘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해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네 번째 비법 최고의 잇몸 영양제는 여러분을 더 놀라게 할 거예요. 돈 하나도 안 들면서 비싼 영양제보다 효과가 좋거든요. 네. 네 번째 비법. 최고의 잇몸 영양제를 알려드릴게요. 잇몸에 좋다는 비싼 영양제들 많이 드시죠? 한 병에 5만 원, 10만 원 하는 것들 말이에요. 물론 좋죠. 하지만 매일 먹기에는 부담스럽잖아요. 돈 하나도 안 드는 최고의 잇몸 영양제가 있어요. 바로 다시마입니다. 다시마라고 하면 그냥 국물 우려낼 때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다시는 잇몸 전용 천연 영양제예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 거. 다시마의 끈끈한 성분을 알긴산이라고 해요. 이 성분이 잇몸 염증을 막아주고 상처,
잇몸을 빨리 아물게 해줘요. 마치 잇몸에 붙이는 천연 밴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거기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엄청 많아요. 칼슘은 뼈와 잇몸을 튼튼하게 만들고 요드는 세균을 죽이고 마그네슘은 염증을 가라앉혀줘요. 비싼 영양제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다시마 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요. 말린 다시마를 손가락 한 마디만큼 잘라서 하루에 한 조각씩 입에 넣고 10분 정도 빨아드세요. 씹지 마시고 그냥 입안에서 녹게 두세요. 그러면 다시마의 좋은 성분이 잇몸에 직접 붙어서 영양을 공급해줘요. 처음에는 맛이 좀 이상할 수 있어요. 비린내가 날 수도 있고요. 하지만 3일 정도 하시면 익숙해져요. 오히려 입안이 깔끔해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실제로 전주에 사시는 73세 정순옥 할머니가 있었어요. 잇몸이 너무 약해서 밥 먹을 때마다 아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영양제를 여러 개 드시고 계셨는데 한 달에 15만 원씩 나가더라고요. 할머니가 이렇게 돈 쓰다가는 우리 집 망한다고 걱정하셨어요. 제가 다시마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할머니가 처음에는 다시마로 될까요? 라고 의심하셨죠. 하지만 비용이 하나도 안 드니까 볼 만하다고 하셨어요. 매일 아침 다시마 한 조각씩 10분간 빨아드셨어요. 한 달 뒤에 오신가 깜짝 놀라셨어요. 밥 먹을 때 아프던 게 완전히 없어졌대요. 그리고 잇몸에서 나던 피도 멈췄고요. 할머니가 선생님 15만 원짜리 영양제보다 다시마가 더 좋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시마의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부산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다시마 성분이 잇몸 염증을 70% 줄여준다고 나와 있어요. 일반 영양제보다 효과가 좋은 거죠. 다시마 고르는 방법도 중요해요. 마트에서 파는 얇은 다시마 말고 두꺼운 자연 다시마를 사세요. 색깔이 진한 갈색이고 두껍고 질긴 게 좋아요. 한 봉지에 3,000원 정도 하는데 3개월은 쓸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갑상선 질환 있으신 분은 의사와 상의하고 하세요. 다시마에 요오드가 많아서 갑상선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이 드시지도 마세요. 하루 한 조각이면 충분해요. 언제 드시느냐도 중요해요. 식사 30분 전에 드시면 가장 좋아요. 공복일 때 흡수가 잘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마 빤 다음에는 바로 물을 마시지 마세요. 성분이 씻겨 나갈 수 있어요. 포항에 사시는 68세 김영수 할아버지도 6개월 동안 다시 말을 드셨어요. 처음에는 이런 걸로 뭐가 달라져? 라고 하셨는데 3개월 뒤부터 확실한 변화를 느끼셨어요. 잇몸이 단단해졌고 이가 덜 실린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바다에서 나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매일 빠뜨리지 않고 드신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 부인분도 따라서 드시기 시작했대요. 다시마 방법 정리해 드릴 겸 두꺼운 자연 다시마를 손가락 한 마디 크기로 자르고 식사 30분 전에 10분간 빨아먹고 하루 한 조각이면 충분해요. 정말 간단하죠? 드디어 마지막 5번째 비법입니다. 칫솔 혁명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앞에서 알려드린 4가지 방법을 다 해도 칫솔을 잘못 쓰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지금 당장 욕실 가서 칫솔 확인해 보세요. 칫솔모가 벌어지고 뻣뻣하지 않나요? 이런 칫솔은 잇몸 망가뜨리는 주범이에요. 제가 35년 동안 환자들 보면서 가장 많이 본 실수가 바로 이거예요.
뻣뻣한 칫솔로 박으면 시원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건 잇몸을 긁어내는 거예요. 마치 거친 수세미로 섬세한 비단을 닦는 것과 같아요. 비단이 찢어지겠죠? 잇몸도 똑같아요. 해결책은 간단해요. 미세모 또는 초극 세모 부드러운 칫솔로 바꾸세요. 마트 가시면 칫솔, 포장지에 부드러운 또는 소프트라고 써 있어요. 그걸로 사세요. 가격도 비싸지 않아요. 2,000원에서 3,000원이면 돼요. 부드러운 칫솔로 어떻게 닦느냐가 중요해요. 힘 빼고 쓸어주듯이 닦으세요. 마치 아기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것처럼 부드럽게요. 처음에는 깨끗해지지 않는 것 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올바른 방법이에요. 실제로 서울에 사시는 70세 박정숙 할머니가 있었어요. 평생 뻣뻣한 칫솔로 3개 닦으셨는데 잇몸이 계속 아프다고 오셨어요. 보니까 잇몸이 상처투성이었어요. 할머니가 깨끗하게 닦으려고 3개 한 건데 왜 이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부드러운 칫솔로 바꿔보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처음에는 이런 칫솔로 어떻게 깨끗해져요? 라고 의심하셨죠. 하지만 일주일 후에 오신가 깜짝 놀라셨어요. 잇몸 아픈 게 완전히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드러운 칫솔의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연세대학교 치과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부드러운 칫솔이 뻣뻣한 칫솔보다 플라그 제거 효과가 더 좋다고 나와 있어요. 3개 닦는다고 더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칫솔 교체 시기도 중요해요. 보통 한 달에 한 번 바꾸라고 하는데 저는 3주마다 바꾸라고 권해요. 칫솔모가 조금만 벌어져도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조금 아까울 수 있지만 임플란트 비용 생각하면 전혀 아깝지 않죠. 인천에 사시는 67세 이만수 할아버지는 칫솔을 6개월씩 쓰셨어요. 아직 쓸 만한데 뭐 하러 버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칫솔을 3주마다 바꾸기 시작하니까 입냄새가 확 줄어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칫솔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칫솔 보관법도 알려드릴까? 습한 곳에 두지 마세요. 욕실 안에 두시는 분들 많은데 습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해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세워서 보관하세요. 그리고 칫솔캡은 완전히 마른 다음에 씌우세요. 닦는 방법도 알려드릴 겸 위아래로 쓸어주듯이 닦으세요. 좌우로 박 문지르지 말고요.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쓸어내듯이 닦는 게 포인트예요. 한 곳당 10번 정도면 충분해요. 전체적으로 3분 정도 닦으시면 돼요. 너무 오래 닦아도 잇몸에 안 좋아요. 부드러운 칫솔로 3분이면 충분히 깨끗해져요. 중요한 건 세기가 아니라 정확한 방법이에요. 제가 보장합니다. 칫솔 하나만 바꿔도 치과 올 일이 정말 절반으로 줄어요. 부산에 사시는 75세 김영자 할머니도 칫솔 바꾸고 나서 6개월째 치과에 안 오고 계세요.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오셨거든요. 지금까지 5가지 비법을 모두 알려 드렸어요. 클로 핵시인 가을에게 황금, 시간 법칙, 주연 비법, 3분 잇몸, 운동, 다시마 영양제, 그리고 칫솔, 혁명까지요. 이 5가지만 제대로 하시면 정말로 임플란트 없이도 평생 건강한 잇몸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5,000원짜리 클로 핵시인 가글액과 5가지 비법으로 수백만 원짜리 임플란트를 대신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제가 35년간 치과 의사를 하면서 깨달은 건데 건강은 비싼 치료가 아니라 올바른 방법에 있어요. 매일 밤 잠자기 전 1분 가을 콩알 크기 죽염으로 부드럽게 양치 하루 3분 잇몸 마사지 다시마 한 조각에 힘 그리고 부드러운 칫솔에 혁명까지요.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더 이상 치아비 걱정하지 않게 될 거고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드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손주들과 함께 사과도 베어 물고 갈비도 뜯으시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제가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내일로 다음 주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 당장 약국 가서 클로 헥시딘 가글액 사시고 마트에서 부드러운 칫솔 하나 사세요. 그리고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건강해지시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제가 의사가 된 이유도 바로 여러분 같은 분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시는 걸 보기 위해서거든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 혹시 가족이나 친구 중에 잇몸 때문에 고생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정보를 계속 만들어서 전해드릴게요. 댓글로도 궁금한 점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릴 거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임플란트 걱정 없는 행복한 노후 보내세요.